안녕하세요. 도래 동경대전 강의로 보면 97강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최순 선생께서 어, 공자, 그러니까 유학의 시조인 공자는 그 성인이신데 그분은 이제 태어나실 때부터 그 기질지성을 그 생이지지 않은 이치로 그 몸에 갖추고 태어났다. 그래서 우주 근원지성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학을 만든 것이고, 그리고 그 유학을 그 유학자들, 그때 출연한 유학자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것은 이제 학위지지한 거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후대 그 자신의 제자들에게 또 후대에 이렇게 계속 전해져 온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은 일종의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우주 자연의 변화, 인류 진화의 비밀에 대한 어떤 그 비전 체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비전 체계에 대한 관념적 이론 체계라고 하는 거죠. 비전에 대한 관념적 이론 체계다. 관념적 이론 체계들인데, 이런 거를 이제는 왔는데, 자신은 뭐냐면은 권위득지한 것이다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자신은 몸으로 구현했다라고 하는, 그냥 관념적인 게 아니고 몸으로 구현했다. 구현을 했으니까 이 얘기가 바로 자신은 수덕을 했다고 하는, 수덕이라는 건 수행을 해서 그 덕으로 드러냈다고 하는 것은 그 관념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이게 몸으로 체험을 해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주 근원지성을 그 근원지성체를 그 포태양생했다고는, 포태양생. 그 지난 시간에 포태양생에서 그 자신의 몸에서 새로운 우주체를, 대우주체를 그 구현해냈다라고 하는 그런 권위득지라는 아주 강호할 만한 그런 언급을 하셨고, 이것은 이제는 권위라고 하는 것이 제가 그 주역에서 여기서 47번째 택수공개로부터 수풍정, 택화역, 화풍정이 바로 이 우리 몸에서 신태영아가 이렇게 몸에서 구성돼 나오는, 그 마치 여자가 그 아이를 품어서 이렇게 나오듯이 여러 우리가 자신이 새롭게 태어나오는 그 원리를 역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가 이 공계로부터 네 개의 괴를 포태계라고 한다. 사포태계라고 해서 그 표현을 사실은 그 최순 선생께서 하신 거죠. 이 권위득지라는 말 자체에 그게 이미 드러낸 거죠. 자신이 우주 근원지성체를 포태양생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사실은 이런 관념적 이론 체계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고도 만권시서가 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만권시서라는 게 이게 유학자들이 자신들이 관념적으로 그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위지지하는 그런 만권시서에 대한 공부는 사실상 필요 없게 됐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일자 무식자들도 다 득도할 수 있다. 모든 영성은 평등하다.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이것이 구현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그 유학자들이 잘난 척하는, 그 한마디로 그 조선 시대 유학자들이 껄떡거리면서 그 민중들을 지배하면서 자기가 무슨 많이 아는 것 같이 그냥 껄떡껄떡대던,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권위득지 해야 된다고 하는, 몸으로 구현되는데, 그 몸으로 구현되는 건 뭐 공부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를 해가지고 신인 합의를 통해 가지고 그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일자 무식자라도 할 수 있는 것이라. 그래서 만권시서에 대한 게, 만권시서 아무 필요 없어.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100개, 1000개, 10,000개를 떠도 이게 그 권위득지한 사람에 비해서는 아무런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동학농민혁명이 가능하는 거죠. 우리가 이게 동학농민이니까 땅 파고 그
농사 짓는 그 농민들이 뭐야? 이 농민들도 일자 무식쟁이, 그 한자는 고사하고 한글도 쓸 수 없는 그 일자 무식쟁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21자 주문을 외우고 그 궁을영보의 원리를 자신의 몸에 운행을 하면은 깨달은 우주 근원지성을 완전히 이해를 하게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냥 뿔뿔이, 그러니까 일반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이 다 깨닫게 되니까 뭐야, 이 평등한 민주주의 사회가 열리는 거 아니에요. 왕후장상이 다 필요가 없는 거지. 자기가 우주의 왕들인데 다 하나님들이 되는 건데 이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거잖아, 이게 완전히. 그렇죠. 그래서 동학농민혁명이 그래서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쨌거나 관념적 이론 체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전수를 해온 거는 거기 이치적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의를 하는 것도 어떤 이치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뭔가 이치적으로는 이게 그 이해할 수 있는 그 구조로 이렇게 계속 전수해 온 거니까, 그런 어떤 씨를 뿌리고 그 공자가 그 유학이라는 씨를 뿌리고 유학자들이 이렇게 그걸 길러내고 하는 과정이 있었으니까, 또 유학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그 열매로서 또 이것을 또 수용할 수 있는 거니까, 또 이런 어떤 성통이라고 하는 게 또 있다. 그렇죠. 이렇게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꼭 공자만 이런 게 아니고 뭐 불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그 원래 그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석가모니나 예수 같은 사람들이 씨를 뿌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동안에 그 각지로 퍼져가지고 그것이 나무로 자랐고, 그 열매가 오늘날 시대에 다 맺어지는 시대에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이 그 관념이 아니고 실제 몸으로 구현이 돼야 된다는, 몸으로 구현이 안 되면은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 문장이 그냥 여기 순서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저도 최순 선생은 완전히 100%그 입장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몸으로 구현돼야지, 뭐 말로 떠들어봐 맨날 무슨 뭐 신성기한이 뭐니,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휘황찬란한 논리를 다 만들 수 있어요. 사람들을 현혹시킬 만한. 그냥 오늘날이 뭐야, 한마디로 가짜 관념들이 많이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말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남들이 뭐를 놀랄만한 이야기도 지어낼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때요? 몸으로 구현돼야지. 몸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이론은, 제가 그래서 증명이 되지 않는 이론은 그것은 그냥 헛소리다라고는, 증명되지 않는 헛소리다. 그래서 제가 과학이 돼야 된다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 과학이 돼야, 실증돼야 된다는. 왜? 몸으로 체득되고 체험되고 몸이 진짜 변해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신선이 되는 이치를 얘기를 하신 거니까 신선으로 몸이 변해야지. 그래서 선도가 추구하는 게, 그래서 이게 실증이잖아요. 실증. 그래서 실증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한테는, 그러니까 권위득지는 실증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직접 몸으로 실증을 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실증을 어쩌거나 실증이 했지만은 그 어떤 그것이 가기까지 어떤 이론 체계라는 게 또 있는 거니까, 그것이 이제는 우리가 과학으로 보면 가설이 하이포데시스라고 하나요? 가설 체계. 그러니까 유학적 이론이 가설 체계인데 그 가설 체계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역에 있다고 하는 거죠. 원형이정이라고 하는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원형이정 천도지상 유일집정 인사지차를 다시 또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을.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포태 양생이 돼가지고 우주근원지성체가 이렇게 나오는 원리가 이 주역에 담겨 있고, 주역에 있어서 공자가 특히 원형이정 천도지상이라고 하는 주역의 건계, 중천 건계, 이게 나오는 말이라고 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건계의 괴사, 그러니까 괴사는 주나라 그 문공이 지은 것이고, 그러니까 문왕이 지은 거죠. 문왕, 주나라 문왕. 여러분들이 뭐 강태공 하면 잘 아시잖아요. 강태공을 이렇게 태공망으로 이렇게 초빙을 해가지고
은상을 멸하게 하는 그 시발점이 사실 문왕이 그 강태공을 초빙하는 것부터 시작했죠. 그 문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문왕. 그 문왕이 그 주역에 달통했기 때문에 괴사. 그러니까 이게 그 은상에서 이렇게 붙잡혀서 유리 그 암목에 이렇게 갇혀 있을 때에 거기에서 그 주역에 괴사를 지어요, 이 양반이. 그래서 64개에 대한 괴사를 지었고, 아들들 중에 이제 셋째 아들인가 이렇게 했는데, 거기 그 주공이 그 효사를 지은, 그래서, 그 괴사 효사를 받죠. 그래서 우리가 그 건원영이정, 이게 괴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효사는 첫 번째 효부터 여섯 번째 효까지 잠룡, 물룡, 결룡제전, 군자 종일건건, 그 다음에 혹약제연, 비룡제천, 황룡유회 이렇게 가는 요 괴사 안에 뭐가 있는 거냐면은 이 효사와 괴사 안에 바로 인간이 그 변하는 원리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효사대로 이렇게 원영이정 지금 최수훈 선생께서 여기서 할 때 원영이정은 천도지상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중천관계 나오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원영이정하고 효사는 여기 이제는 효죠. 잠룡, 결룡, 군자룡, 양룡, 비룡, 항룡. 그래서 여기서 용이 이렇게 올라가는 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6개 차크라를 거쳐가지고 유기시성, 그러니까 유기시성 한다는 이거는 공자가 지은 거죠. 이 단사는 공자가 괴사를 설명을 한 거다. 그래서 이제 유기시성 6개의 차크라의 위치에서 어떤 타이밍에 따라 가지고 어떤 인간의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인간과 우주자연의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곧 이루어질 때 그 타이밍에 승한다는 건 용으로 올라탄다. 6개의 위치에서 용으로 올라타서 어천한다고 하는 거죠. 어천한다는 뭐 하늘 위로 올라간다는 하늘로 올라간다. 그런데 어천 하늘을 가로지르며 올라간다 이런 뜻이다. 그래서 여기가 이게 바로 그래서 최수훈 선생께서 왜 구미산 용담정에서 그 공부를 하는 거냐. 그것도 다 이치가 있다고 얘기한 거죠. 경주 구미산 용담. 그러니까 이 경주 구미산 용담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사실은 경주 구미산 용담이 우리 몸 안에 있는 거지만은 실제 현실에 있어서도 경주 구미산 용담정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수행을 함으로써 자신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게 우주의 근원지성의 원래 어떤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분이 한반도에 성인으로 이렇게 출연을 하신 거라고 하는 거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그냥 이루어진, 그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매칭이 안 되면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매칭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성인으로 예정된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한반도에 출연된 예정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경주 구미산 용담정에서 수행하고 득도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분은 주역의 이치에 완전히 부합되는 삶을 사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여기서 이제 양용 연못에서 용이 날아오르는 거죠. 날아오르는 그게 용담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야 구미산 용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되는 이치가 바로 원영이정. 그래서 원영이정 요거를 해석하는 유기시성. 유기시성 시성 육룡이여천 요거죠. 요 구조를 제가 해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수덕문 첫 번째 제가 해석할 때 한 건데 나머지 문장을 해석을 안 해서 단사. 그래서 나머지 문장도 제가 해석을 빠른 속도로 해보겠습니다. 대제권원이다라고 대제권원 만물자시 내통천이다라고 하는.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이건 공자가 한 얘기죠. 이거 단사는 건원영이정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자를 이 양반이 지금 존숭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부자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 성인으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자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그러니까 최순 선생이 자기가 득도한 메커니즘이 공자가 한 얘기에 완전히 부합하게 자기가 한 것이라고 한 거를
사실 이게 그 고니지지가 자기의 고니지가 기능이 일어난 게 아니고 원래 공자가 자기가 그 단사에서 한 그 내용이 자기 몸 안에서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공자가 2500년 전에 그 규명해놨던 그 이론적 그 가설 체계가 2500년 후에 그 한반도의 그 경주에 최순현 분의 몸에서 왜 일어났다. 그거를 그러니까 단사를 봐야 되는 거죠, 당연히. 이론이니까, 이론 체계니까. 그래서 대제권원이다, 그래서 만물자시다라는 하는 거는 뭐냐면은 대제권원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처음 나오는 이 대라고 하는 거는 대우주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대우주를 창조하고 있는 그 존재를 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우주가 이렇게 그 확장되는 거죠. 대우주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를 대제 이런 거다. 건원 그것이 건에서 대우주가 그것이 탄생을 한 것이라는 거예요. 건에서. 그래서 이 건괴가 대우주를 만들어낸다, 대우주를 생성해내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우주, 그러니까 이게 대를 대우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우주요. 그러니까 대우주요. 이 대우주. 이때 우리가 대우주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대우주 할 때, 대우주는 여러분들이 우주를 이렇게 볼 때, 지금 우리가 보는 우주는 후천우주만 지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춰진 세계가 있어서 제가 선천우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이 감춰진 차원이에요. 감춰진 차원에 있는 그런 것까지 다 합한 거예요. 대우주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현실계에서 이렇게 관측할 수 있는 그 우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감춰져 있는 비현실적인 세계에 있어서 감춰져 있는 차원까지 다 포함한 게 대우주인데 그 모든 그 우주를 만들어내는 게 건계다. 그래. 대제건원이다. 그래서 만물이 그러니까 대우주에는 시공간이 있는 거는 있어. 근데 시공간은 뭐예요? 만물이 시공간을 구성을 해내는 거기 때문에 만물을 먼저 얘기해요. 만물이 뭐예요? 바로 이 건이라고 하는 건계의 기초를 해서 시작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건계에서 시작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대우주의 만물이 건계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통천했다고 하는 거는 뭐예요? 그 확장해 나간다는 시작하여 발산 확장해 나간다 하는 거죠. 발산 확장해 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뭐냐면은 운행우시 품물유형 이렇게 자 이렇게 발산 확장해 나갈 때에 운행우시 품물유형 이 뜻은 뭐냐면은 그래서 여기 만물자시 만물이 여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건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통천 우주로 확장해 나가는데 그럴 때에 운행우시 그러니까 그때는 구름이 운행을 한다. 구름이 어디서 운행하면 건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요게 요런 식으로 보시면 돼. 이게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은 요게 품이라는 말이야. 품이라는 말이 요 품이라는 한자가 뭐를 뜻하는 거냐면 요걸 뜻하는 거예요. 요렇게 돼. 요게 품이에요. 요게 품. 네. 요 세 개잖아요. 세 개. 자,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요게 원래 건계가 나간 거죠. 건계가 나간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게 건계가 있어가지고, 사실 여기 공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원래 건곤이 우주의 아버지에 해당되는 건계와 우주의 어머니에 해당되는 곤계가 같이 여기, 원래 작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개념 자체가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뭐냐면은 건계 입장에서만 보는 거니까 건계 입장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곤계에 대한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따로 있는 거죠. 곤계에 대한 그 설명이 또 따로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곤계, 중지공계에 대한 설명도 쫙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공계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지만은 우리가 건곤이 같이 서로 대대하면서 움직이는 거니까 건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쨌거나 건계 입장에 건곤이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면은 뭐냐면은 이 근원의 어떤 그런 우주 근원지성이 폭발해 나올 때는 우리가 음양으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음양으로 나오면은 우주 근원지성은 계속 폭발해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두 개가 나오는 거니까 음양으로 나오니까 이게 품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음양의 우리가 근원의 어떤 우주 근원지성의 건계의 작용의 건계가 폭발해 나오면서 거기서 시작을 해서 우주가 운행이 될 때 음양으로 두 개의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선우촌 세계가 나눠지고 또 음양으로 나눠지고 모든 게 이원화되면서 이게 나갈 때 이걸 풍물유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풍물유형. 이것이 뭐야? 요 폭발해 나갈 때 이 건금이기 때문에 건금이 폭발해 나갈 때는 건양금이라고 하는데 이 건양금이 폭발해 나갈 때는 거기서 뭐냐면은 우리가 금생수라는 게 금생수. 네, 금에서 생수. 그래서 이걸 천일생수라고 하는 거예요. 천일생수. 그래서 우리가 하늘이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할 때는 뭐냐면은 그것이 물이 나오는 거죠. 물이 시작하는 거죠. 물. 그래서 이것이 운행우시. 그러니까 물이 나오려면 비가 내리려면 어떻게 돼? 구름이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구름이 나오려면은 금이 터져야 돼.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요 이전에 금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일생수 이전에 금이 먼저 건양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건양금이 번개가 불로 터져 나가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냥 대폭발을 일으킨다고 이렇게 보시면 우리들이 빅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빅뱅이 일어나면은 엄청난 에너지 불의 에너지가 터져 나가잖아요. 터져 나갈 때 처음 생성되는 게 뭐예요? 수소잖아, 수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천일생수를 하는 거니까 이것이 운행우시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천일생수하는 그냥 수소가 생성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 그렇게 수소가 우주 만물의 수소가 이렇게 쭉 나가면은 그것이 그거에 따라 가지고 만물이 거기에 따라 흘러가면서 그러니까 폭발해서 발산 확장하면서 어떤 형태를 갖춰 나간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야? 발산 확장해 나가면서 만물이 그 형태를 갖춰 나간다. 라고 하는 의미죠. 이게 그러니까 운행우시 풍물유형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원래 이 건계에서 우주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우주가 이렇게 확장만 해 나가는 게 아니고 이 건계가 대명이 종시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대명종시. 그 다음에는 대명종시야. 그런데 이 대우주가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빛으로 폭발해 나간 거잖아요. 대폭발한다는 건 빛으로 빛 에너지. 그러니까 빛 에너지가 폭발하면서 이것이 대폭발은 빛 에너지로 대폭발 빅뱅 일으키면서 거기서 그것이 식어가면서 어떻게 폭발할 때 식어간단 말이야. 식어가면서 천일생수 물이 생성돼. 수소 같은 게 그래서 쫙 퍼져나갈 때 그것이 만물이 생성되지만은 그것이 어때요? 빛 폭발한 에너지가 빛이 어떻게 끝나면서 빛이 그러니까 그게 어때? 만물이 생성되면 결국 빛 에너지가 뭘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다음 빛 에너지가 금 에너지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죠. 원래 건양금에서 시작해서 빛으로 나가서 물로 나갔다가 이게 다시 이것이 빛 에너지가 물로 들어간 뒤에 다시 금으로 쫙 이렇게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금 에너지를 금으로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양금으로 다시 돌아온다. 들어오니까 만물이 형상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고체화가 된다는 뜻이에요. 고체화가. 그래서 고체화가 됐어. 고체화가 되면은 다시 금에서 시작해서 금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끝나는 거죠. 금이 시작해서 금. 그래서 종시한다네. 그래서 이런 운동이 무조건 우리가 빅뱅에서 확장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이 표현을 이것은
엔트로피 증가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그 무질서가 증가하는만 하는 게 아니고 엔트로피 감소 운동도 일어난다. 엔트로피 감소 운동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증가가 멈추고 엔트로피 증가가 멈추고 감소의 방향으로 들어올 때 그것이 대명종시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대명이 끝나고 새로운 대우주가 그러니까 이전의 대우주에서 새로운 우주가 생성되는 이전의 우주가 끝나면서 새로운 우주가 생성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 속에서 진행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우주가 끝나고 새로운 대우주가 시작을 할 때는 반드시 사람을 매개로 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우주가 끝나고 굉장히 여러분들이 황당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은 그래서 사람이 위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대우주가 끝나고 새로운 대우주가 생성될 때는 사람을 매개로 일어난다. 그래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거다. 이렇게 근데 대우주가 하나의 우주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가 대우주라고 해서 이게 그 만물을 만드는 형태를 만들어냈을 때는 지금 77억이잖아. 77억. 그래 77억이니까 우리 77억의 인간들이 한 번에 탁 대우주로 탁 변하는 게 아니고 띄엄띄엄 이렇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은 다 했어. 대우주가 이 사람에게는 다 끝났어. 그 이전의 대우주가. 그러니까 제가 조아라는 사람이 또 어떻게 대우주의 결과를 지금 오늘날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런데 그 대우주의 그 진행 과정에서 제 안에서 내가 새로운 대우주체로 내가 나오려고 치면은 내 몸 안에서 이전의 대우주는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종지. 그래서 내 몸 안에서 시하는 거예요. 종시가. 그러니까 이때 대명종시는 어디서 일어난다는 게 사람 몸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람 몸 안에서. 그래서 이것은 사람 몸을 매개로 대명종시한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몸을 매개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유기시성하고 시승 육룡이여천이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전의 대우주가 그러니까 만약에 유기시성하고 시승 육룡이여천하는 그런 어떤 우리가 포태 양생의 과정, 그러니까 이게 우주알이죠. 우주알이 만들어져 가지고 새로운 우주가 되는 우주알이 만들어져서 나올 때는 이전의 우주가 끝나고 새로운 우주가 시작되니까 분명히 종시라는 게 있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건도 변화구나. 그러니까 이전의 건이 끝난 거잖아요. 이전의 건도가 모든 그 만물의 시작인데 그게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새로운 우주의 그 시작, 그 건도가 내 몸 안에서 내가 건도의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 건도의 주인이 되는 거니까 그 건도가 이전의 우주에서 내 자신의 주인공이 되는 우주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게 건도 변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도 변화는 뭐예요? 이전의 대우주 속에서 내가 소우주로 살아왔다가 내 몸 소우주 안에서 대우주가 만들어져서 내가 대우주 주인공이 또 되는 거니까 이렇게 건도 변화가 이러는 게 이전의 아버지의 그 유산을 내가 상속받아서 내가 새로운 아버지가 된다. 그런 뜻이란 얘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각정 성명이라는 건 뭐야? 각각의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뜻이야. 각각.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발산 확장 과정은 다양화 과정이잖아요. 개체화 과정이잖아요. 이렇게 각각 개체화되었는데 그 대우주가 처음 시작할 때 각각 개체화가 돼서 발산 확장을 했단 말이에요. 77억의 인구가 생겼는데 그 각각이 정성명한다. 그 하나가 그치여. 그러니까 원래 대우주의 그 일자가 그 사람 몸 안에서 그치어 들어온다는 게 정이란 정. 그래서 성명, 새로운 어떤 그 본성구조, 지성구조와 그거에 맞는 어떤 그런 명령적 구조, 생명적 구조를 이렇게 만든다는 게 각정 성명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 안에서 그것이 보합,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그 사람 안에서 그것이 뭐야? 이게 보호가 된다는 거죠. 요 대우주,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서 만들어진 요 대우주를 만드는 요 알이 보호를 받는다는, 보호를 받으면서 이 발산 확장하는 이원성 운동, 분리 운동이 합의 운동으로, 그러니까 뭐 분리 운동이 어떻게 돼? 융합의 운동으로 바뀐다고 하는, 바뀌면서 융합의 운동. 그러니까 뭐야? 이것이
계속 이원성으로 분리된 운동이 융합의 운동으로 합해지면서 보호가 되면서 요 안에서 점점 합해 들어오는 거죠. 합해 들어오면서 그것이 새로운 태초, 그러니까 새로운 태초의 그 씨앗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요 존재가 그러니까 새로운 우주의 씨앗이 되는 거잖아요. 돼가지고 이렇게 요 중의 길을 따라서 올라가면은 그래서 중화라고 하는 거죠. 중화. 그래서 우리가 그 중용사상이라고 하는 중용사상이 여러분 때 뭐냐면은 여기에 그 중용사상 할 때 군자라고 하는 것은 신기동량이라 그가 홀로 있을 때 상가는 것이다. 그래서 희노애락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타나 모두 절도에 맞는 것은 화다 할 때 여기서 중화라는 개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소주역이라고도 또 얘기한다. 소주역. 그러니까 주역의 축소판이야.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여기에 지금 나온 게 유일집중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자, 유일집중이라고 하는 유일집중 인사지찰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거냐면은 지금 여기서 이게 지금 쓴 게 이제 공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자라는 분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우고 지금 요거잖아요. 요거 그렇죠. 유일집중 인사.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보합태화 과정이 유일집중 과정이에요. 유일집중 인사지철 과정이에요. 사실은 보합태화가 유일집중. 자, 각정성명 정이라고 하는 글자가 뭐냐면은 이 정이 제가 정이라는 이 한자가 발을정자인데 발을정이라고 하는 건 그 하나가 멈춰 들어오는 걸 뜻하는 거예요. 하나가 멈춰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원래 우주를 시작했던 천일 처음에 하나 그 자체가 우주의 근원 자체가 사람 속으로 멈춰 들어오는 게 정이에요. 그게 그냥 몸으로 멈춰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그것이 정. 그래서 그게 건도 변화가 일어날 때는 사람의 몸으로 우주의 일자, 본성의 일자가 하나로 우리 몸속으로 하나로 다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성명되는 그것이 보합태화다. 그러면 알이 생성돼서 보호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호가 돼가지고 그 안에서 합이 일어난다. 합의 과정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신인합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신인합일이 일어나고 그것이 태초의 알이 된 뒤에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이런 어떤 중도의 길을 따라가면서 이것이 진행되는 걸 화라고 하는 거야. 중화의 과정. 이걸 중화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가 유일집중이라는 표현 자체가 유일집중이 뭐야? 유일집중. 그 생각이, 마음이 있는 그곳에서 오로지 그 마음이 있는 거기서 그 하나가 집중. 중에 집중. 그러니까 중에 그것이 멈춰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정이라는 얘기죠.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요게 정이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정. 그런데 그 중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가운데 길을 따라가는 게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요게 이렇게 될 때 요게 중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 가운데 길을 따라가는 게 요게 지금 좌우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집중.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보합태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합태화하는 거다. 근데 사람이 그러니까 뭐를 한다?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요것을 유일 집중해서 정 상태로 만들면서 어떻게 하면 인사지찰하면은 그게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 과정이 뭐예요? 보합태화 과정이. 각정성명 보합태화야, 이게. 근데 이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요 글자가 요걸 표현해주는, 유일집중을 표현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요게. 그렇죠? 이런 과정이 내이정이라고 하는 건 이전의 우주가, 그러니까 우리가 발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주가 생성돼가지고 발산한다는 근원지성에서 이렇게 나가는 과정이고, 그렇죠? 이렇게 나가는 과정이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건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올라가는 과정이니까 이것은 우주가 생성되는 과정이고, 이건 우주가 생성되는 과정이고, 올라가는 거는 생성된 우주에서 내 몸 생성된 우주 안에 있는 내 몸에서 새로운 우주가 만들어지는 건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 과정이 원형의 과정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이거는 원형의 과정이고, 이걸 원형,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여기서 원형 이정할 때 이것이 원형의 과정이고, 요것은 이정의 과정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데, 이정의 과정. 아, 이것은 이정의 과정. 원형 이정, 이렇게 된다는. 그래서 원형 다 끝나면은 형으로, 그러니까 다 발산을 했으면은 이정. 다시 그 열매를 수확해가지고 다시 본래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이정이라고, 원형 이정, 이런 게 되는 거. 자, 그래서 이것이 원형 이정이, 이 원형 이정이라는 표현이 이건 원형이요, 여긴 이정이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대제 건원이요, 만물자시요, 내통천 운행우시, 품물 유행은 요 과정이요. 그리고 요거는 뭐래요? 요거는 요 과정이요. 그렇죠? 그리고 대명종시 해가지고 유기시성하고 실성육룡이 여천하고 건도변화하면서 각정성명 보합태와 내이정하는 건 이 과정이요. 그래서 이렇게 이 과정이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수출서물, 그렇게 되면은 수출서, 그 머리에서 서물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만물인데 서물이야. 그거는 이전의 세계에서의 만물이 아니고 이전의 우주가 만들어낸 새로운 우주 안에서의 이 우주알의 만물이 나오는 거니까 이 본래의 우주로 볼 때는 이거는 서물이잖아요. 서물. 왜 서물이라고 그래? 서물이라고 하는 게 77억이라면 77억의 인간에서 다 만물이 나오는 거니까 이게 다 서물이란 말이에요. 그 무리, 77억이라는 무리의 이 각각에서의 그 만물이 구성돼 또 나오는 거니까 이것은 서물이다. 이렇게 돼. 근데 어디서 나온다? 머리에서 나온다. 수출서물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만국 함령의 과정이다. 이것이 바로 만국이라는 게 모든 사람,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세계, 모든 사람의 그 속에서 그 함령, 일어나는 과정으로서 그것을 함령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함령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어떤 표현이다? 이 표현은 그 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령이다라고 하는 함령, 수출서물 만국함령. 자, 요거는 한자들을 한자 되네. 수출서물 만국함령할 때 함령 시간이 부족합니다. 할 때 함이라고 하는 거는 주요 괴상에 이렇게 보면은 31번째 택사남계. 이 택사남계는 그래서 여기 안에 지금 건도변화 그 중천 여기 안에 그 단사 안에 건과 함이, 건은 뭐예요? 건은 64개의 처음이고 상경의 처음이고 주역에, 요거는 하경의 처음이 택사남이에요. 근데 택사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택사남이 뭐다? 택사남은 신이나비를 뜻하는 거예요. 신이나빌. 이게 신이나빌이 일어나서 영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서물하게 되는데 여기까지가 요 과정 자체가 사실은 만국함령하는 과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국함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이 신이나빌이 일어나가지고 신이나빌.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의 성령이 그 건도가, 이전에 대우주의 건도가 사람 몸속에 운행을 해가지고 그게 신이나빌이야. 신이나빌에서 거기서 영이라고 하는 거는 변화가 일어나는, 이렇게 이런 전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걸 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한다고 하는 의미는 평안할 영자냐, 영한다. 이 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마음의 세계를 소뚜껑에다가 솥에다가 넣어가지고 정화, 하늘의 불로 달궈내서 여기 끓여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포태 양생계에서 우리가 여기서 화풍정, 택화역 화풍정 있잖아요. 이게 바로 불로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서 택화역 화풍정의 의미가 이 영의 개념이다. 그래, 이 영의 개념.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오늘 굉장히 새로운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자, 안 되실 수가 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자가 얘기하는 이 단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우주자연의 그 발산과 수축 과정에 있어서 인간의 몸 안에서 이전의 대우주가 인간의 몸에서 끝나고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인간이 소우주인데 그 소우주라는 몸을 통해서 새로운 대우주가 시작하는 것을 표현해 준 것이 이게 단사란 말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이런 이론체계, 이것이 가설체계, 이게 공자가 알았다는 거죠. 이 이치를. 공자가 이런 문장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이 이치에 통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공자는 뭐야? 생이지지했다라고 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뭐야? 자기는 그 몸으로 체득한 거잖아. 몸으로 구현한 거잖아. 사실은 공자는 그 가설을 제시한 사람이지만 이치를 깨달아서 그 가설 체계로 얘기한 사람이고 학문을 유학이라는 학문을 전개해서 공부를 수많은 사람들 했지만은 최수호는 뭐야? 그런 공부도 했지만은 몸으로 증득을 다 해버렸으니까 이게 완전히 틀린 거죠. 차원이 틀린 거지. 이렇게 할 때 이분이 어떻게 공부를 했냐? 그것이 바로 유일집중 인사지찰이다라는 방법으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유일집중 인사지찰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이것도 수행에 대한 방법론인데요. 이것이 유일집중, 그러니까 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몸을 따라가면서 따라가는 게 요게 중이란 말이에요. 요 중을 인사지찰했다라는 거. 그 인사는 게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뜻이야, 이게.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그 메커니즘, 그레이트 워크라고 했어요. 인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 몸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인간이 신으로 변하는, 신선으로 변하는 위대한 그 작업, 메커니즘, 그 일을 한다는 건 뭐 관찰한다는 뜻이에요. 풍지관계하고는 또 연결이 되는데, 또 이게 관찰, 그러니까 관한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원래 유일집중 인사지찰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중관이라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유일집중 인사지찰이라는 것은 이거는 다른 말로 우리가 불교에서 중관이구나, 이게 중관. 중관. 이 중관이란 말을 누가 했냐? 용수가, 나가로주나 용수라는 사람이 중간 사상을 한 사람이. 근데 이 사람들 몸에서 실제로 이렇게 그 용뱀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올라가는 게 표현을 했잖아요. 이 그림으로.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지금 최순 선생이 겪었던 거를 나가로주나 용수도 이게 겪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불교에서는 이렇게 드러난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 중간이라는 말이 지금 사실은 그 최순 선생이 나가로주나 용수가 얘기하는 중간이라는 그 말과 최순 선생이 그 여기서 쓰는 그 지금 그 유일집중 인사지찰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그 최순의 말인데 이것이 이거는 최순의 선생의 말씀이죠. 그렇죠. 최순 선생의 말씀이고 이거는 중간 사상은 누구의 말이요? 이거는 용수의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표현이 아니고 같은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요즘 우리가 그 수행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지관수행법이라 지관수행,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수행법을 많이 봤어. 사마타 윗바사나. 자, 여기서 사마타라는 건 삼매를 삼매라고 하는 건 삼매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멸진정 상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지 상태, 모든 생각을 멈추고 한 곳으로 모아들이는,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각을 멈춰라. 모든 생각을 멈추고 한 곳으로 멈추고 한 곳으로 고요하게 한 곳으로 고요하게 집중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집중하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 뜻이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 표현 자체는 우리가 최순 선생의 유일집중이 바로 뭐예요? 유일집중이 지관, 유일집중이 여기 우리가 사마타고, 유일집중이 사마타고 인사지찰이 윗바사나라고 하는 거죠. 윗바사나는 관이야, 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 수행법에 있어서의 그 불교 수행법하고 비교를 하자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최순 선생의 유일집중은 사마타고, 인사지찰은 윗바사나라고 하는 거예요. 인사지찰은 윗바사나, 관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순 선생도 지관수행을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마타 윗바사나와 같은 거의 동일한 개념의 수행적인 체계를 지금 수덕하는 과정에서의 이 수행하는 과정 자체를
사마타 윗바사나의 그 수행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단지 여기서 무엇을 더 부과를 한 거냐면은 최순 선생은 여기다가 21자 주문과 그 다음에 뭐를 뜬 거냐면 이미지적으로 궁울영부 이미지를 자기 몸 안에서 생각할 것을 주문을 한 거야. 그걸 글이라고 하는 거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불교의 수행법인 사마타 윗바사나의 수행법과 같은 수행법 체계를 얘기하면서 거기에 21자 주문과 궁울영부 이미지를 가지고 이것을 자기 몸 안에 움직이면은 그리고 또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혼자서 이게 하는 게 아니라 강령 작업을 한 거잖아요. 21자 주문이 강령 작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와 이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어떤 불교와 비슷한 어떤 이게 원래 이게 지관 수행법이죠. 불교는 오늘날 이제 간화선을 많이 하니까 또 틀려. 근데 지관 수행법을 하면서 거기에 21자 주문을 가지고 하는 그 강령 그리고 공울영부 이미지를 결합을 해가지고 이 수행법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여기서 수덕한다고 하는 것은 수행과 관련돼 있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곤이득지할 것이냐. 어떻게 몸으로 그것을 구현해낼 것이냐. 내 몸 안에다가 어떻게 우주 근원 지성체를 포태 양생을 할 것이냐. 그것은 21자 주문과 궁을 영부를 가지고 이미지를 활용을 하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마타 윗바사나와 같은 마음을 한 곳으로 번잡한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서 여러분의 그 차크라에 집중을 하면서 그 중도를 따라가는 6개의 그 지점에 여러분이 집중하면서 뭘 한다는 그 여러분의 눈을 사용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관법으로 그 지점에 그 빛을 비추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빛을 거기다가 응집을 시켜나가는 방법으로 그게 관하는 수행법이라. 그 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 몸 안에서 사실은 이 포태 양생 이 우주 근원지성체가 포태 양생돼 나온다고 하는 것을 이 아주 구체적인 수행법을 지금 얘기를 하신 것이다. 이 글자들 안에 이미 그 이치가 다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요 문장들이 이로 이제 수덕문이 계속 문장들이 계속 있으니까 또 나오고 있으니까 그때 다시 계속 설명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6번째 단락은 요 정도로 해서 끝내겠습니다. 대체로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공자라든가 또는 불교에서 석가모니나 용수나 이런 사람들이 이미 도달한 게 다 사실 같아요. 같은 거야. 그리고 우리가 중간론이라고 하는 용수 사상도 지금 유교의 중용 사상하고 같아요. 다 틀린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다 연결이 돼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유일집중 인사지찰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지관 수행법, 사마타 윗바사나 수행하고 체계하고 상당히 유사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공자 이분은 지금 유학적인 거에 이렇게 정통하신 거니까 지금 공자의 가설 체계, 단사에 나오는 가설 체계가 실제로 자기 몸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몇 글자로 딱딱딱딱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파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은 보는 거고 못 보는 건 말 수 없지 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